한 분야 최고의 전문가와 함께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인사드리고 있는 코너이지요. 정진희 쇼, 우리 시대 최고의 스페셜리스트를 찾아서 코너입니다. 오늘은요, 변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어 볼 텐데요. 사실 누구나 한 번쯤 좀 겪는 네. 일인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어르신들이 변비를 겪게 되면 맞습니다. 뭐 식욕 저하라든지 복통이라든지 뭐 심각하게는 전신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아주 나쁜 질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와 함께 변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볼 텐데요. 바로 교수님 모시고 인사 나누어 보겠습니다. 차재명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벌써 12월이 됐어요, 네. 교수님. 그쵸? 요즘 독감이 엄청 기승인데요. 감기 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감기 네. 걸려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오늘 이렇게 또 아프신 몸을 이끌고 투혼을 지금 하러 나와 주셨는데요.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만큼 여러분들 뭐 궁금증도 잘 해결해 볼 수 있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변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볼까 하는데요. 이게 변비가 뭐 좀 흔한 증상이기도 하고 그렇죠. 어르신분들이 좀 나이가 들면은 이제 뭐 좀 이제 뭐 장 기능도 떨어지고 네. 하니까 자연스럽게 올 수 있는 뭐 그런 증상이다, 질환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좀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많아지는 건지 그 이유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나이가 드시면 모든 신체 기능이 좀 떨어지기 마련이니까 변비가 생기는 게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 신체의 노화는 한 45살이 넘어가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우리 내장기관은 노화가 천천히 생기는 편입니다. 그래도 어르신들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변비가 잘 생기는데요. 첫 번째는 장 운동이 좀 늘어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장의 수축력이 좀 떨어져 있고 장에서 신경에 대한 반응이 느리기 때문에 장 운동 시간이 늘어지게 되는데요. 우리가 먹었던 음식물 찌꺼기들이 대장에서 항문을 통해서 배출되는 데까지는 대장을 통과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 동안에 물을 흡수하게 됩니다. 대장에서. 그러면서 대변의 형태를 갖추게 되고 점점 단단한 대변이 되는데 대장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변비가 잘 생길 수 있는 거죠. 근데 어르신들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장의 수축력도 느리고 장의 신경의 반응 속도도 느려지면서 장 운동이 느려지니까 자연스럽게 변비가 생길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치아에도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나이가 드시면 치아가 부실해지면서 먹는 양도 자연스럽게 좀 줄어들게 되고요. 그리고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기피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변이 섬유질이 적기 때문에 조금 더 단단하게 굳어지는 그런 변화가 생기게 되고요. 또 대부분 이게 나이가 드시면 물을 적게 드십니다. 평소보다. 젊었을 때보다. 그래서 또 대변에 변비가 잘 생기게 되고요. 또 어르신들은 여러 가지 병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대표적인 게 무슨 당뇨병이라든지 파킨슨병과 같은 혹은 뇌졸중 혹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 이런 병이 있는데 이런 질환 자체 때문에도 변비가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이런 질환에 사용하는 약물 때문에도 변비가 잘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진짜 많네요. 더 있습니다. 더 있어요? 또 네. 있어요? 젊은 분들에 비해서 나이가 좀 네. 드시면 신체 활동이 좀 떨어지게 되죠. 그런 활동량이 움직임도. 맞아요. 움직임이 줄어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변비도 또 잘 생기게 되고 또 이 근력의 힘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배변을 하는 게 생각보다 근육의 힘을 많이 필요로 하거든요. 이 화장실 가서 끙 하고 힘을 주게 되면 복압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근육에 힘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게 다 약화돼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노인이 되면 이렇게 변비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게 돼서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장 기능이 그러니까 노화에 의해서 떨어지는 이유뿐만 아니라 네, 뭐 질환이라든지 약물이라든지 뭐 진짜 음식이라든지 정말 맞습니다. 다양한 네, 이유로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변비가 좀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설명을 좀 주셨는데 갑자기 좀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교수님. 그 젊은 분들은 왜 사람에 따라서 되게 다르잖아요.
네. 저는 사실 만성 변비를 네. 좀 갖고 있어. 어릴 때부터 그랬거든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뭐 매일매일 화장실을 잘 가는 사람도 있고, 네. 뭐 하루에 2번씩 가는 사람도 있고 네. 그렇잖아요. 이게 약간 타고난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건지 네. 좀 궁금해요. 그런 부분도 당연히 있습니다. 이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변비라는 게 생기는 원인이 그냥 단순하게 장의 기능뿐만 아니라 다양한 원인이 같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거거든요. 이 사람이 평소 가지고 있는 배변 습관이라든지 평소에 먹는 음식의 문화, 그다음에 이 사람이 여러 가지 먹고 있는 뭐 약물이나 아니면 동반 질환 등등 이유가 있고, 또 이 대장 운동 시간이 사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장이 조금 더 길어서 원래 대장을 통과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대장을 조금 더 빨리 통과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태어나면서부터서 변비가 더 잘 생기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이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이게 증상이 발현될 정도로 그런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는데 일부 환자들은 유독 장이 길고 장 운동이 느려서 사실은 어떤 약을 써도 잘 듣지 않는 그런 특수한 변비 환자들도 있긴 합니다. 그렇군요. 타고난 부분도 좀 있을 것 같고, 뭐 생활 습관이라든지 네. 다양한 좀 복합적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저처럼 좀 젊어서부터 약간 변비로 고생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조금 더 나이가 들수록 더 심해질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럴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네, 오늘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말씀해 주시는 같아요. 부분들을 잘 좀 네. 명심하고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변비가 이제 좀 개인이 느끼는 증상으로 구분을 하는 건지 아니면 좀 의학적으로 좀 정의된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도 궁금합니다. 네. 사실 변비, 설사 이런 건 환자들이 호소하는 증상이기도 하지만 그 증상 자체가 어떤 의학적인 질병으로도 통용되기는 합니다. 근데 네네. 이제 변비라고 느끼는 호소하는 환자들이 표현하는 증상이 굉장히 다양한데 그걸 환자가 말씀하시는 말만 듣고 다 변비 환자라고 정의를 하면 사실 이게 굉장히 들쭉날쭉하겠죠. 그래서 의학적으로 조금 정해놓은 그런 기준 같은 게 있습니다. 사진을 하나 좀 볼까요? 네.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이제 이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저희가 화장실 가서 진짜 심한 변비 환자들 다들 한번 경험해 보셨을 텐데 대장을 뭔가 꽉 막고 있어서 내가 아무리 힘을 줘도 꿈쩍도 하지 않는 대변 덩어리들이 막혀 있는, 답답합니다. 네, 정말로 저도 저런 경험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사실 이런 주관적인 느낌만 가지고 변비라고 딱 정리를 하지는 않습니다. 네. 여기 사진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의학적으로는 몇 가지 기준을 정해놨습니다. 다음과 같은 6가지 증상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2가지 이상의 증상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변비라고 하는데, 내가 봤던 전체 배변의 패턴 중에서 25% 이상, 중 4번 중 1번꼴 이상으로 아주 심하게 과도한 힘주기를 하거나 덩어리가 지면서 딱딱한 변을 보거나 아니면 대변을 봤는데 덜 본 것 같은 불완전한 배변감이 있거나 혹은 항문이 꽉 막혀 있는 것 같은 느낌, 이런 느낌이 있거나 혹은 배변을 하기 위해서 손가락을 파내거나 아니면 비데로 물을 쏴야 돼서 아주 강한 자극을 줘야 되거나 혹은 일주일에 3번 미만의 배변 횟수가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두 합쳐서 적어도 2가지 이상의 증상이 나타날 때 우리가 변비라고 그렇게 의학적으로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또 분류하는 기준이 따로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궁금한 게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들은 어떤 거예요? 일주일에 2번을 굉장히 규칙적으로 가는데 굉장히 시원하게 잘 간다. 네. 이런 거는 또 변비가 아닌가요, 그러면? 여기 정의상으로 네네. 따지면 일주일에 2번만 보는데 나머지 증상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은 네. 그 증상만 가지고는 딱히 변비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사실은 일주일에 2번만 가지면 굉장히 네네. 쾌변을 보고 네네. 본인이 배변과 관련된 불편한 증상이 전혀 없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데요. 방금 PD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환자들은 별로 발생하지 않는 게 보통 이제 일주일에 2번에서 2번은 좀 적고요. 3번 이상의 배변을 보통 하게 되는데 일주일에 2번 정도로 횟수가 줄어들게 되면 대장 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나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러면 물을 많이 흡수를 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또 대변이 단단하고 딱딱해진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나타나는 이런 증상 중에 한두 가지가 자연스럽게 동반이 나타나기 되는군요. 때문에 다른 증상은 하나도 없는데 배변 횟수만 뭐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그렇게 아주 드물어지는 경우는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사실 횟수가 아주 절대적으로 그런 변비를 진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이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일주일에 3번 이상은 네. 보는 것이 이제 다른 증상을 동반하지 않는 기준이 좀 네, 되겠네요.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어쨌든 많은 분들이 느끼시는 증상도 굉장히 다양할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증상이 되면 이거는 꼭 병원에 가야 된다. 뭐 네. 이런 신호도 있는지 좀 궁금해요.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고 병원에 찾아오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제가 변비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변비가 오래됐기 때문에 혹시 대장이 아주 구조적으로 안 좋거나 혹은 대장암 같은 합병증이 생기지 않았을까라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은 변비가 오래됐다고 해서 대장에 어떤 이상이 생기거나 혹은 대장암이 병발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대장암이 생겨 있는데 그걸 내가 변비로 착각하고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런 대표적인 증상을 우리가 경고 증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변비가 있으면서 빈혈이 있거나 혹은 출혈이 있다거나 대변을 볼 때 피가 섞여 나오는 거죠. 혹은 아주 심한 통증, 복통이 있거나 복부 불편감이 있으면서 혹은 배변이 굉장히 가늘어지거나 배변 습관에 변화가 생기는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는 사실은 경고 증상이라고 해서 단순 변비가 아니라 다른 원인에 의한 2차적인 변비일 수 있으니까 대표적인 게 뭐 대장암 같은 건데요. 병원에 꼭 찾아보도록 저희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사진 예를 좀 보여드리면요. 네. 이분은 75세 여자 환자였는데 없던 변비가 갑자기 생겼습니다. 그런데 변비가 생기면서 물론 혈변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변비약을 먹어도 전혀 개선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찾아오게 됐는데 직장 내시경 검사를 해보니까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대장을 거의 꽉 막고 있는 암덩어리가 있는 거. 이 전체가 지금 암덩어리입니다. 그리고 이미 간에도 이 두 군데 이게 전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분은 사실은 대장암이 생기면서 대장이 막히니까 배변을 잘 하기가 힘들고 아무리 약을 써도 막혀 있는 게 뚫리는 건 아니니까요. 배변이 힘들었던 건데 마치 이걸 내가 변비가 생겨서 배변이 잘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 변비약만 먹고 계셔서 병원에 조금 늦게 오셨던 거죠. 따라서 이런 환자들처럼 이런 환자들은 단순하게 변비만 생기는 게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혈변이라든지 빈혈이라든지 복통이라든지 이런 증상들이 같이 동반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예전부터 가지고 있던 변비인지 최근에 갑자기 생긴 변비인지가 중요한데 특히 대장암은 50대 혹은 60대 이후에 더 많이 생깁니다. 따라서 50대 이후에 성인이 과거에 없던 변비가 갑자기 생겼는데 특히 그 변비가 단순한 변비약을 먹어도 잘 해결되지 않고 심한 변비이면서 방금 말씀드린 그런 증상이 동반되었다고 하면 이건 변비가 아니고 대장암일 수도 있으니까 병원을 꼭 찾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그런 분들이 최근에 혹은 5년 이내에 대장 내시경을 한 번도 안 받아보셨던 분이라면 사실 그런 위험이 더 높을 수 있기 때문에 꼭 대장 내시경을 검사를 위해서 병원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갑자기 생긴 변비는 조금 네. 주의 깊게 봐야 된다.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또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도 주시고 질문도 주셨는데요. 조금 이제 보면서 네. 가볼까요, 교수님? 오영도 님이 어려서부터 변비로 고생입니다. 장 길이가 길고 장 운동도 느리다고 하시더라고요. 쾌변하는 분들 너무 부러워요. 저도 너무 부러운데 근데 그 장 길이가 길고 장 운동이 느리다는 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교수님? 네, 장 길이를 저희가 일부러 재지는 않는데요. 네.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해보면 어느 정도 길이를 약간은 알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남자와 여자도 대장 길이가 살짝 다릅니다. 남자보다 여자가 조금 더 길어요. 그런데 장 길이가 조금 더 긴 거 가지고 변비가 잘 생기고 그러지는 않는데
장 운동이 유난히 느린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검사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캡슐 안에 들어있는 마커들이 있는데요. 그걸 먹고 나서 며칠 후에 검사를 하게 되면 장 운동이 정상적인 경우는 그 안에 약 20개의 조그만 마커가 들어있는데 그게 다 배출되는데 그게 배출되지 않고 장 전체에 분포돼 있거나 혹은 장의 일정 구역에 분포돼 있으면 그쪽은 장 운동이 느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병원에 가시면 장 운동이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혹은 장 운동이 어느 부위에서 느려져 있는지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방금 말씀하신 환자처럼 오영도님처럼 장 운동이 특히 느리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그런 걸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신기합니다. 그런 검사가 있다는 거 저 처음 들었는데 네. 뭐 대학병원에 가야지만 할 수 있는 그 검사인가요? 검사는 사실 아니면? 그렇게 힘든 검사가 아니고 그래요? 단순한 검사여서 꼭 대학병원을 오시지 않더라도 그 검사를 할 수 있는데요. 그 검사가 있는 걸 모르는 분들도 많고 그 검사를 안 하는 기관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아마 변비를 많이 보시는 선생님들은 그런 검사는 어려운 검사가 아니라서 많이들 하실 텐데 그런 검사를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검색해 보시고 찾아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너무 신기한데요. 또 딸기바나나님께서 저는 아침에 커피를 마시면 바로 화장실을 갔는데 이제는 커피를 마셔도 효과가 없습니다. 나이 들면 장도 반응성이 떨어지나요? 라는 질문 주셨는데 실제로 커피가 장 운동 활발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좀 장단점이 조금 있는데요. 네. 커피는 우리 몸에서 약간 탈수를 좀 유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드시게 되면 크게 도움되지 않는데 커피에 들어가 있는 그 우유 성분이 있거든요. 그 우유 성분 때문에 커피 마시면 화장실에 가시는 해서 땡땡 회사에서 나오는 저희 유튜브라서 다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그 돌체라떼 맞죠? 네, 돌체라떼가 뭐 일명 관장 라떼라고 해서 그거 먹으면 바로 반응이 와서 화장실에 간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농축돼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이 우유도 많이 들어있고 해서 그걸 잘 드시면 바로 화장실에 반응을 받아서 가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개인차가 심해서 그걸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이분이 얘기하신 것처럼 계속 이 장에 어떤 자극을 주게 되는데 장에 동일한 자극이 오게 되면 장도 점점 그 자극에 좀 둔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장을 어떻게 자극을 줘서 배변을 유도하는 그런 방법은 크게 저희가 권장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쉽게 얘기하면 매를 맞아야지 공부를 하면 매를 때리지 않으면 공부를 안 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스스로 이게 공부를 하게 하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계속 자극하는 그런 방법은 권장하고 싶은 방법은 아닙니다. 비슷한 의미에서 관장도 자꾸 물리적인 자극을 주는 맞습니다. 것도 조금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교수님. 그쵸? 그래서 관장을 할 때 부드럽게 잘 하시는 분도 있지만 잘못하면 항문이나 혹은 직장 쪽에 기계적인 손상이 가서 찢어지거나 아니면 심한 경우는 천공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피가 나고 그래서 병원에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장을 하실 때도 조심해야 되고 방금 PD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장을 하는 건 굉장히 자극을 주는 방법인데요. 단기적으로 예를 들어 아주 심한 변비가 왔을 때 한두 번 사용하는 건 괜찮지만 계속 그 방법을 하게 되면은 그런 강한 자극이 아니면 배변에 대한 변이가 사라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계속 관장을 하게 되면 관장을 하지 않고선 아예 변을 볼 수 없게 되는 환자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방법은 아주 심할 때 단기적으로 사용하는 걸로 권장드리고 계속해서 사용하는 방법으로는 저희가 권장을 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또 세계탐구님이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가끔은 며칠 동안 변이 안 나와서 그러니까 배가 단단해질 정도로 굉장히 답답하시고 식욕도 떨어집니다. 도와주세요, 박사님.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이게 실제로 이제 단순히 그냥 변비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이게 전신에도 영향을 줄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한번 요거 좀 어느 정도까지 뭐 영향을 준다 이런 거 한번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젊은 분들은 사실 변비가 잠깐 있다가
사라지니까 네. 사실 크게 건강에까지 영향을 음. 미치지는 않는데 사실 어르신들의 변비는 젊은 사람들의 변비와 차원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어. 특히 이제 거동도 좀 떨어져 있고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뭐 와상 상태에 있다거나 음. 아니면 이 행동도 굉장히 제한이 되어 있는 이런 분들은 음. 여러 가지 합병증도 많이 생길 수 있는데요. 사실 젊은 사람들은 변비 뭐 가벼운 질환이지라고 생각을 해서 음. 그런 거에 대해서 잘 공감을 어.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네. 그 분변 매복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제 대변 덩어리들이 우리가 배변하는 기전을 보면은 대변이 직장에 오게 되면 직장이 늘어나게 되면서 우리가 변이를 느끼게 되고 화장실 가서 배변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나이 드시고 어르신들은 이게 변이가 왔는데도 그 신호를 계속 무시하게 되고 아. 그 신호에 둔감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직장에 쌓여있던 대변 덩어리들이 점점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배변이 굉장히 어렵게 되고 그 딱딱해진 그 대변 덩어리들이 직장 벽을 눌러서 혈액순환도 잘 안 되게 되고 그쪽이 염증을 만들게 되고 거기가 궤양이 생기고 헐어서 출혈이 야기가 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거기에서 출혈만 생기는 게 아니라 심지어 천공이 생겨서 복막염이 오고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의 변비는 그렇게 단순하게 볼 것만은 아닌데요. 네. 여기 사진을 하나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잠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저희 병원에서 경험했던 사례들인데요. 이분은 96세 할머니셨는데 변비 때문에 여기 직장에 넓은 궤양이 허옇게 점막이 다 떨어져 나가서 이런 궤양이 생겨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더 심한 분인데요. 85세 할아버지셨는데 변비에 의해서 그 딱딱한 대변 덩어리 여기를 꾹 누르고 있으니까 여기가 헐어서 점막이 떨어져 나가면서 궤양이 생겼고요. 또 여기가 점막이 떨어져 나가니까 여기서 출혈이 생겨서 병원을 오게 됐습니다. 이 두 분 다 거동이 좀 불편하셨던 노인 환자셨는데 이제 변비 때문에 이런 딱딱해진 대변 덩어리가 장벽을 눌러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 이렇게 복압을 올리기가 힘드니까 화장실 가서 저런 대변을 밀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힘을 주게 됩니다. 이제 사실 젊은 사람들도 힘을 많이 주는데요. 네네. 힘을 주게 되면 아무래도 이 뇌압이 올라갈 수가 있어서 심지어 이 중풍 같은 뇌졸중이 올 수도 있습니다. 되게 이제 뇌졸중 환자들은 변비가 많이 동반돼요. 왜냐하면 거동이 불편해지니까 많이 움직이지 못해서 변비가 생기는데 거꾸로 변비가 있는 분들도 뇌졸중이 더 많이 생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화장실에서 배변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힘을 주게 되면 네네. 미주신경이 자극이 되는데요. 그러면 뇌로 가는 혈액이 줄어들게 되고 네. 심장 박동수가 늘어나게 되면서 자기도 모르게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미주신경성 실신이라고 하는데요. 지난주에도 저희 병원에 그런 분이 오셨어요. 올해 들어서만 화장실에서 배변 보다가 네 번이나 의식을 어머. 잃으셨다고 너무 그렇게 위험하잖아요.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의식을 잃는 건 괜찮은데 의식 잃고 쓰러지다가 머리를 어디에 부딪히거나 그러면 훨씬 더 큰 병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서 그런 분들은 사실은 변비가 단순하게 이게 배변의 불편함을 넘어서 굉장히 치명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변비를 잘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힘을 너무 주면서 맞습니다. 이게 심박수가 떨어지면서 순간적으로 실신할 수 있는 그럴 수 거예요. 있습니다. 되게 이제 우와. 미주신경성 실신은 꼭 그런 배변 아니라도 네네네. 뭐 소변 볼 때도 그러신 분들도 있고 앉아 있다 갑자기 뭐 일어서면서 그러는 경우도 있는데요. 사실은 어르신들은 그런 문제가 좀 있고 또 하나 문제는 이 변비가 아무래도 힘을 꽉 줘서 네네. 밀어내다 보니까 항문 주변에 있는 혈관이 굉장히 충혈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치질 혹은 치액인데요. 정확한 용어로는 치핵이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치액이라는 것은 항문 주변을 감싸고 있는 혈관총인데요. 이 혈관 다발들이 이게 충혈이 되면서 늘어나는 형태라고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힘을 많이 줘서 과도하게 힘주기를 하면서 배변을 하게 되면 그 항문 주위에 있는 그 혈관들이 충혈되고 더 늘어나게 돼서 치질이 더 악화되게 되고
또 치질이 좀 그렇게 부어 있으면 화장실 가서 배변을 봐서 다 봤는데도 그 부어 있는 치액 때문에 마치 덜 본 것 같은 느낌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걸 마지막까지 이걸 더 밀어내야 되겠다 하고 계속해서 힘을 더 주게 되니까 서로 악화가 되는 거죠. 악순환이네요. 변비 때문에 치액이 생기게 되고 치액 때문에 더 힘을 줘서 더 악화가 되고 그렇게 악순환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일부 환자들은 심지어 변실금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통 이제 변비하고 변실금은 증상이 반대인 것 같아서 네네. 변비가 있는데 왜 변실금이 생길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앞서 직장에 이제 그 반응을 하지 않는 변이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직장이 늘어나 있는 경우를 말씀드렸잖아요. 대변 덩어리가 직장을 이렇게 막고 있으면 점점 거기에 대한 변이에 대한 내가 감각이 둔해지게 되면 이 직장에 대변 덩어리를 막고 있는데 이걸 화장실 가서 배변하는 변이는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대변 덩어리 위쪽에 있는 액체나 아니면 물은 형태의 대변이 흘러 넘쳐서 바깥으로 이게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변실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젊은 사람들은 사실 이렇게까지 심한 변비는 잘 오지 않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이런 심한 형태의 변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젊은 분들과는 조금 좀 차원이 다른데요. 사진 하나만 좀 보여드릴게요. 이분은 젊은 분이었습니다. 젊은 분이었는데도 이런 이 심한 변비는 상상도 못 해보셨을 거예요. 아니 이게 지금 네, 어디예요? 이 전체가 다 대장입니다. 이 전체가 대장이고 대장이 꽉 늘어나서요. 주변 장기가 다 이렇게 밀려 있어요. 이 정도로 심한 변비가 있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거의 대장이 늘어나서 터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한 변비 환자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변비가 우리가 주변에서 알고 있는 아주 가벼운 변비 환자들 말고 아주 심한 형태의 그런 변비 환자들도 주변에는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아니 그 마지막 사진은 진짜 너무 답답하시고 너무나 고통스러우셨을 맞아요. 것 같은데 그 전에 얼른 좀 이렇게 해결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제 또 질문 보면서 더 내용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아까 그 미주신경성 실신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로 파라나느님께서 이제 68살인데 변을 보고 나면 화장실에서 기운이 쭉 빠지고 식은땀이 납니다. 이거 좀 비슷한 증상이지요. 비슷한 증상이신 것 같아요. 네. 이분은 현재 증상만 가지고는 사실 병원에 굳이 가야지 되는 건 아닌데 배변을 보고 나면 기운이 빠지고 식은땀이 날 때 설마 이게 피가 나고 그러시는 건 아니신 것 같아요. 만약에 피가 나고 그랬으면 그게 더 무서운 증상이니까 그 증상을 먼저 기록을 했을 것 같은데 다른 증상이 없이 그냥 배변 볼 때 기운이 빠지고 식은땀이 나고 그러는 건 너무 이게 힘을 많이 주시거나 아니면 화장실에서 배변 시간이 너무 길거나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변이 너무 딱딱하면 변을 조금 무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약을 드시거나 아니면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좀 많이 드시고 매번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규칙적으로 화장실에 가서 배변을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누구라도 변 신호가 왔는데 무시하고 한 이틀, 3일 지나게 되면 그 변이 딱딱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건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오늘 화장실을 지금 딱 변이가 와서 가려고 했는데 출근 시간에 바빠서 무시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루 종일 잊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음날도 못 가고 와서 2, 3일 만에 화장실을 갔더니 이제는 힘을 줘도 잘 안 나오는 거죠. 이미 대변이 많이 딱딱해져 있는 상태. 그래서 변이가 왔을 때 그걸 무시하지 않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 그렇군요. 신호 오면 바로 달려갑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이제 그 약물 때문에도 변비 일으키는 경우 굉장히 많은데 그 먹는 약 때문에 변비가 오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약들이 좀 변비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일단 좀 치료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떤 약물들이 있는지.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먹는 약은 어떤 약이든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작용이 없는 약은 거의 하나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변비는 사실 의사들이 생각할 때도 아주 심각한 부작용은 아니고 약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가벼운 부작용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의사들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변비가 있는데 본인이 혹시 드시는 약이 있다면
혹시 나의 변비의 원인이 약은 아닐지 음. 한번 약을 잘 검색을 해보거나 아니면 병원에 가셨을 때 혹시라도 이 약이 변비를 유발하는 원인일 수 있는지 의사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대표적으로 변비를 잘 유발하는 약은 몇 가지 그룹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진통소염제 대표적인 게 마약성 진통제인데요. 마약성 진통제는 대개 이제 항암 치료를 하는 환자거나 아주 통증이 심한 환자들이 가끔 사용하는데, 마약성 진통제는 대부분 변비가 동반되기 때문에 처음부터서 변비가 생길 수 있다는 거 알려드리고 아예 변비약을 같이 처방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 변비가 많이 유발되는 약 중에 하나는 철분제 같은 거예요. 대변 색깔이 까매지면서 변비가 잘 생기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제산제 같은 거, 뭐 겔포스 같은 약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런 약도 사실은 약 안에 알루미늄 성분이 있는데요. 따라서 변비가 많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혹 이 심장이나 폐, 간이 나쁘면 이뇨제를 사용하는 환자분들도 있으시거든요. 이뇨제도 우리 몸에서 수분을 배출을 하게 되니까 내가 물을 많이 먹는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수분이 부족해서 변비가 잘 동반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대표적인 약이 혈압약 중에 칼슘 채널 차단제라는 게 있습니다. 약사님이니까 잘 아실 텐데, 우리가 사용하는 혈압약 중에서 칼슘 채널 차단제는 혈관을 이완을 시켜서 혈압을 떨어뜨리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요. 혈관만 이완시키는 게 아니라 장 운동을 시키는 그런 근육들도 이완이 되기 때문에 장이 활발하게 수축을 잘하지 못하고 변비가 동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약들은 좀 한번 점검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약 때문에 변비가 왔다는 것만 인지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아까 그 마약성 진통제 말씀을 주셔서 수술하고 나서 변비가 생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굉장히 또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또 그 약 때문에 진통제 드셔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잘 체크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어르신분들이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이게 실제로 어떤 좀 뭐 기본 생활 습관을 하는 것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경우가 그렇죠. 많은 거죠, 네. 실제로. 이제 다들 상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게 우리가 생활 습관 개선입니다. 이게 변비가 생겼다고 하면 물도 좀 많이 먹어야 되겠고, 신체 활동도 좀 늘려야 되겠고, 식이섬유를 많이 먹어야 되겠다는 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건데요. 네. 사실 젊은 사람들도 그렇게 생활 습관을 바꾸기만 해서는 변비가 잘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특히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은 더 그러한데요. 우리가 그렇게 생활 습관을 바꿨다고 해서 어르신들의 장 운동이 갑자기 빨라지는 것도 아니고, 동반되어 있는 질환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먹고 있는 약 때문에 변비가 생겨 있는데 그런 약을 끊게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치료 효과가 나타나는 데 상당히 제한적인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물이나 뭐 섬유질을 많이 먹거나 이런 생활 습관을 바꿔서 변비를 치료할 수 있는 비율이 많게는 한 2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적네요, 즉, 교수님. 4명 중에 1명 정도만 방금 말씀드린 그런 생활 습관을 바꿔서 증상이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많은 분들은 내가 그런 생활 습관을 좀 바꿨지만 변비가 별로 좋아지지 않네라는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방금 말씀드린 그 25%라는 것은 전체 인구 집단에서 25%고요. 노인들만을 대상으로 하면 채 25%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느끼시기에는 나는 뭐 물도 많이 먹고 야채도 많이 먹고 섬유질 있는 음식도 나름 찾아서 먹었는데 별로 변비가 좋아지지 않네라고 생각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군요. 그러니까 조금 뭐 충분히 많은 노력을 하셨지만 이게 좀 어떤 치료나 더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할 수 있다는 거를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아까 섬유질 잠깐 말씀 주셨는데, 혹시 그래도 좀 이렇게 먹으면 조금 더 도움이 된다 이런 거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래도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일단 섬유질을 많이 드시는 건데요.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어르신들은 이 변비가 생기는 원인을 앞서 잠깐 설명드렸지만 섬유질이나 그런 음식을 자연스럽게 잘 안 드시게
되는 경향이 음.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섬유질이라고 하면 크게 세 종류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수용성 섬유질인데 그것은 이제 물에 녹아서 약간 겔처럼 바뀌는 건데 대표적인 게 해조류 같은 미역이나 뭐 다시마, 톳 아니면 뭐 차전차피 이런 게 그런 제품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먹게 되면 장 내에서 미생물들이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두 번째는 이제 불용성 섬유질인데요. 이게 통곡밀 같은 거,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양배추나 뭐 그런 뭐 브로콜리 뭐 이런 형태의 섬유질들인데 이건 물에 녹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배변을 할 때 이 대변 굵기를 굵게 만들어줘서 배변하기가 쉬워지는 거죠. 쑥쑥 빠져나갈 수 있게 그런 효과가 있고 또 하나는 발효성 섬유질이 있는데요. 이런 것은 뭐 양파나 뭐 귀리, 보리 뭐 이런 종류들인데 네. 이런 것은 장 내에서 미생물들의 먹이가 되는 단쇄지방산을 만들기 때문에 장 환경에 도움이 되는 이런 섬유소들이 있습니다. 이런 섬유소들을 골고루 먹어야지 좋아지는 건데요. 이 골고루 먹기 위해서는 사실은 다양한 섬유질들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딱히 어떤 제품을 이게 주로 드시는 게 아니라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효과가 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불용성, 수용성, 발효성 섬유질을 골고루 드셔야 되니까 섬유질이 많은 음식이라면 가리지 말고 골고루 드시는 게 증상 개선에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네. 섬유질을 먹고 나면 갑자기 배가 아프거나 가스가 많이 찬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방금 말씀드린 섬유질을 먹게 되면 우리 장 내에서 미생물들이 이걸 분해를 할 때 가스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환자들은 이 가스가 생기니까 배가 더 빵빵해진다 혹은 이 가스가 타서 배가 아프다라는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섬유질의 양을 늘릴 때는 서서히 늘려가야 됩니다. 서서히 늘려가야 되고 얘들이 쉽게 물을 끌어들여서 같이 부피를 더 늘릴 수 있게 물을 충분히 같이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요, 교수님, 양배추를 먹으면 그렇게 가스가 차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의 문제인가. 양배추는 대표적인 포도맵 아니죠? 옛날에 한번 말씀해 주셨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되게 소화도 잘 되고 그래서 왠지 전에 포도맵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포도맵 음식이 나쁜 음식이 아니라 건강에 나쁜 게 아니라 다만 가스가 생기고 배가 아플 수 있으니까 피하라는 거지. 그런 게 없는 분들은 포도맵 많이 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포도맵 음식이 대부분 이제 또 이런 야채 채소류이기 때문에 갑자기 그런 걸 많이 먹으면 배도 아플 수 있고 가스가 많이 찰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하라는 거지 변비에 나쁜 음식들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다양한 그 분류를 좀 해주셨는데 골고루 많이 먹는 게 맞습니다.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또 물도 흔히들 많이 먹으면 변비에 도움이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뭐 어느 정도로 많이 먹어야 뭐 좀 좋은 건지 이런 것도 있을까요? 사실은 저도 의식적으로 물을 많이 먹으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커피를 전혀 먹지 않기 때문에 일부러 안 드시는 거예요? 커피 마실 시간에 이제 물을 더 의식적으로 많이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물은 우리 신진대사에 꼭 필요하고 사실 가격도 싸고 무해하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분명 그래요. 이게 탈수가 있는 분들은 변비가 생기죠. 그런데 건강한 사람들이 물을 먹으면 변비가 덜 생기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찬반 양론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침들에서는 물이 나쁜 건 아니기 때문에 물을 충분히 많이 드시기를 권해드리는데요. 보통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한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마시는 게 좋은데 우리가 음식으로도 물을 어느 정도 섭취를 합니다. 그래서 음식으로 신체로 들어오는 물을 빼고 나면은 보통 1.2리터에서 1.5리터 정도의 물을 마시라고 권장을 하는데요. 컵으로 따지면 하루에 한 6컵에서 8컵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물만 마셔도 소화가 안 된다. 물을 먹어도 여기서 걸리는 것 같다. 라는 분들도 있고 이게 물을 먹으면 별로 갈증이 없어서 나는 물을 자주 안 먹게 된다. 그러니까 저도 목이 안 말라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전혀 안 마셔요, 물을. 그래서 의식적으로 좀 드셔야 되는데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 이제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는 전립선이 좀 좋지 않으시니까
물을 많이 마시면 밤에 화장실에 자주 불편하시니까. 네, 일어나셔야 돼서 잠을 설치니까 일부러 물을 안 마신다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나이 드신 분들이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자연스럽게 물을 훨씬 덜 마십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걸 인지를 하시고 수시로 좀 물 마시는 시간을 정해놓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기가 힘드니까 조금씩 자주 마신다거나 뭐 아침에 일어나서 나는 늘 물 한 잔을 마셔, 아니면 식사 후에 마셔, 아니면 약 먹을 때는 물 한 컵 정도를 마셔, 이렇게 하루의 일상 중에서 물 마시는 시간을 루틴으로 딱 어디에서는 물을 마시게끔 세팅해 놓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물은 충분히 많이 마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어쨌든 그리고 네. 만약에 이게 어르신들이 이게 물 마시기가 힘들다라는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물에 이게 레몬이나 아니면 타서. 약간 그 향이 나거나 아니면 약간 신맛이 살짝 나게 돌게 좀 맛을 더 만들어서 하면은 훨씬 더 물 마시기가 좋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물은 좀 이렇게 의식적으로라도 네. 많이 챙겨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실 변비약에 대한 내용을 좀 자세히 다루려고 했는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지금 네. 질문 주신 것들을 좀 네. 제가 전달을 드려보도록 네. 할게요. 윤희님 질문 주셨는데요. 이제 할머님께서 다른 질병은 없으신데 왼쪽 다리가 불편하셔서 화장실에 빨리 못 가시니 물을 마시기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변비도 오시고 방광염으로 응급실도 다녀오셔서 이거 좀 어떻게 도움을 드려야 그렇죠. 할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물 중요하다고 네. 말씀드렸는데, 이분은 이제 다리가 불편해서 화장실에 빨리 못 가시니까 물을 스스로 기피하시게 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또 나이 드신 할아버지들은 밤에 또 화장실에 가서 깨야 되니까 또 아예 또 물을 안 마시게 되고, 그래서 점점 물을 적게 드시게 되니까 활동량, 다리가 불편하니까 활동량도 당연히 떨어지시죠. 물도 적게 드시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변비가 올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은 다리가 빨리 나으시는 게 정답일 것 같고요. 그래도 물을 좀 자주 드셔야지 되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물을 많이 마실 수 있는 루틴을 좀 만드셔야 됩니다. 뭐 일정 시간을 정해서 물을 마시거나 아니면은 낮에 화장실을 가기가 좀 편한 환경에서 낮에 좀 집중적으로 물을 많이 마시거나 일정 시간을 정해놓고 물을 마시거나, 그리고 방광염도 오고 변비도 오고 이러니까 이분은 정말로 이 건강을 위해서는 꼭 물을 좀 챙겨서 드셔야 될 것 같고, 연세가 좀 95세로 많으시니까 가족들이 좀 수시로 물 마시는 걸 좀 챙겨 드려야지 될 것 같고요. 되게 이 정도 연세가 되면 이제 갈증 자체를 잘 못 느끼세요. 그래서 내가 갈증이 없어서 물을 안 마셔라고 하는데, 갈증이 있어서 물을 마시는 게 아니라 필요한 양의 물을 정해놓고 루틴으로 드시게끔 좀 도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이고. 그리고 또 질문 더 제가 전달을 드려보겠습니다. 베이포트님 질문인데요. 70대 어머니가 몇 년째 변비로 고생을 하십니다. 예전에는 이틀에 한 번 보셨는데 요즘에는 4, 5일씩 못 볼 때가 많습니다. 변이 딱딱해서 이제 항문이 찢어지는 것 같다고도 말씀을 좀 주시고요. 운동은 거의 못 하시는데 이런 경우 식사만 좀 조정해도 나아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약을 계속 써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 주변에는 이런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그리고 한번 변비가 좀 심해지면 고차가 돼서 빨리 낫지 않고 수년간 이게 가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대개는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 식습관의 변화나 환경적인 변화 때문에 그렇게 바뀌신 건데요. 이분은 이미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잖아요. 변을 잘 보기 어려운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고요. 사실은 이게 4, 5일씩 변을 못 보게 되면은 앞서 PD님께도 잠깐 설명드렸던 것처럼 대장에 이게 대변이 오래 정체를 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딱딱해집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건 4, 5일씩 화장실을 못 가게 되기 전에 이 일정 시간을 정해놓고 화장실에 가서 규칙적으로 배변하는 습관을 가지는 게 가장 좋고요. 4, 5일씩 못 가게 되면 누구나 변이 딱딱해집니다. 그리고 딱딱해지면 또 힘을 많이 줘서 보니까 항문이 찢어지는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요. 특히 이제 뭐 병이 있어서 그러신지는 모르겠지만 운동도 거의 못 하시고 신체 활동도 떨어지게 되고, 이런 분들은 또 근력이 떨어져서 화장실에 가서 배변에 이 충분한
복압을 이게 향상시키는데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식사만 가지고는 쉽게 잘 조정이 될 것 같지 않아요. 보통 식사만 가지고 조정이 되는 분들은 평소에 식사량이 적거나 혹은 섬유질을 잘 드시지 않는 분들은 이 식단 조절만 가지고 많이 나아질 수 있지만 운동도 잘 못하시는데 장 운동이 많이 이게 변이에 대한 반응이 떨어져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단기간 변비약을 좀 써서 일정 시간에 늘 비슷한 패턴으로 배변을 볼 수 있게 하고 또 변이 딱딱해지지 않고 변이 조금 더 무른 형태로 배변을 할 수 있는 삼투형 하제와 같은 변비약을 좀 사용을 해서 배변이 좀 더 규칙적으로 바뀌게 되면 그 다음에는 변비약을 끊어도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배변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지금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게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마흔님, 오늘도 좋은 주제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 주시면서 이제 아버지께서 디스크 때문에 오래 걷지를 못하니까 변비가 더 심해진 것 같습니다. 약을 먹으면 이제 좀 배가 세게 아프고 안 먹으면 또 며칠씩 못 보고요. 이런 경우에는 뭐 어떤 운동이나 스트레칭 이런 거 좀 도움이 되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제가 저 아버님한테 충분히 공감이 가는 게 저도 작년에 디스크가 터져서 상당히 좀 정말요? 고생을 했는데요. 네. 디스크가 터지면 제일 안 좋은 게 복압이 올라가는 거래요. 복압이 올라가면 디스크에도 압력이 올라가니까 복압이 올라가는 모든 행동을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막상 디스크가 터져 보니까 주변에서 이 사소한 동작들이 복압이 올라가는 동작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알게 됐는데 화장실 가서 배변을 위해서 힘주는 것도 복압이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디스크에 좋지 않고 디스크가 있는 분들은 화장실 가서 이게 배변하기 위해서 복압을 올리게 되면 허리가 또 아픕니다. 통증이 생기니까 또 힘을 많이 못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대변 자체가 부드럽게 형성돼 있어서 내가 힘을 많이 주지 않아도 저절로 배변이 쉽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디스크가 급성기라면 그 디스크가 어느 정도 조금 좋아질 때까지는 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이 고령 환자들 같은 경우는 변비약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기가 어려운 게 지금 많은 사례들이 나오고 있지만 단순히 변비가 1차 원인으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디스크 때문에 뭐 변비가 생긴다거나 뭐 잘 걷지를 못하기 때문에 또 2차적으로 변비가 생긴다거나 그런 기본적인 다른 문제들이 있는데 다른 문제들이 쉽게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2차적으로 변비가 따라오게 되는 상황이어서 사실 그 근본 원인이 해결되면 많이 해결이 될 텐데 근본 원인이 해결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할 수 없이 변비약을 좀 꾸준히 드셔야 될 것 같고요. 당연히 근력 운동이나 스트레칭을 하면 좀 도움이 되죠. 그런데 근력 운동을 하게 되면 대부분의 제가 근력 운동을 해보니까 이게 심지어 이게 팔 운동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복압이 안 올라가는 근력 운동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복압이 안 올라가는 즉 디스크에 무리가 가지 않는 근력 운동이 많지 않아서 생각보다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이고 이게 또 운동을 또 하고 싶어도 네. 이게 또 디스크가 있으니까. 젊은 분들은 디스크가 있어도 금방 또 다른 운동을 하고 회복이 돼서 이런 걸 좀 피할 수가 있는데 이제 어르신 있는 분들은 또 디스크가 심하고 또 좋아지기 어려운 디스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디스크를 뭐 수술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디스크가 해결이 안 되니까 결국은 이렇게 해서 변비가 생겼는데 뭐 디스크가 해결이 안 되니까 변비는 할 수 없이 또 변비약을 먹어야 되고 이렇게 계속 병 주고 약 주고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질문들이 더 있기는 한데 아이고 윤희님께서 성인용 기저귀를 착용하게 하고 계속 마시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또 말씀 주셨고 또 한나정님께서 부정맥 약 리트모늄이라는 약을 드시고 계신데 이게 변비가 좀 생기셨나 봐요. 이게 영향이 있을 수 있는지 매일 보기는 하는데 조약돌 같이 조그맣게 덩어리 져서 나오셔서 좀 고민이 되시나 봐요. 혹시 이럴 때는 뭐 좀 주치 선생님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지 상의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 앞서 제가 말씀드리길 참 잘했는데 의사들이 모든 약의 부작용을 알고 또 모든 약이 변비의 원인인지 아닌지를 다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변비라는 것은 또 아주 심각한 부작용은
이제 약의 대표적인 부작용, 그리고 약의 심각한 부작용들은 다 알고 있지만, 제가 사실은 부정맥을 치료를 하거나 심장내과 환자를 보지는 않기 때문에 리트모늄을 먹은 이 리트모늄이 변비와 관련 있는 약인지 사실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네. 저도 찾아봐야지 되는 거고요. 사실 저런 부정맥 약을 먹고 있는데 변비가 있다면 1차적으로 약이 원인인지를 한번 찾아보셔야 될 것 같고, 해당 교수님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네. 변이 조약돌 같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대장에서 오래 머무르고 수분을 많이 뺏긴 다음에 만들어지는 대변의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변비가 맞습니다. 그리고 약이 원인일 수도 있으니까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질문들을 많이 주셨는데 오늘 아쉽게도 네, 방송 마무리할 시간이 됐고요. 또 그 변비약을 제일 중요한 내용인데 이걸 못 따라가지고 혹시 또 기회가 되시면 이렇게 또 한 번 또 부탁을 또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어쨌든 오늘 노인 변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많은 어르신분들이 네, 고민하고 있는 질환이기도 한데 저희 약사님이 한번 답변을 주셨네요. 네. 리트모눔은 장 운동을 느리게 해서 변비를 유발할 수 있는 약이 맞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약사님들이 더 잘 아시는. 네. 요건 한번 주치 선생님이랑도 네, 상의를 상의를 하셔야 될 해보시고 것 어떻게 같아요. 좀 이거를 할 수 있을지. 다른 약으로 바꿀 수 있으면 변비가 없는 그런 약으로 바꾸시거나, 아니면 꼭 저 약을 계속 써야 한다면 변비가 생길 수 있으니까 변비를 개선할 수 있는 약을 같이 드시거나, 아니면 변비에 대한 여러 가지 식습관 개선을 좀 해보시거나, 그런 노력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교수님과 함께 오늘 변비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신 교수님께도 감사드리고, 오늘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시고 의견 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며 마무리해볼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